떡락이 영어로 떡이네요. 지금 글카 가격들이 라이스 케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떡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상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게이밍 X입니다. MSI 글카가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뭐 슈프림도 있고 트윈팬도 있고 에어로도 있고, 그 중에 게이밍 X하고 벤투스는 모든 라인업에 다 있습니다. 모든 한약에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죠. 그 감초보다도 많이 쓰이는 게 당귀입니다. 당귀는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게이밍 X가 당귀고 벤투스가 감초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MSI의 대표 모델인데, 벤투스는 얘랑 비교하면 뭐랄까 조금 나무 이름이 참 약간 그 나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니죠. 상당히 고급 제품이고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모델이에요. MSI의 게이밍 X, 그러면 그냥 믿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00번대 라인업이 총 8가지예요. 반으로 딱 잘라서 얘네들이 아래쪽에 위치한 4가지입니다. 50, 60, 60ti, 70이에요. 얘보다 위로 4가지는 70ti, 80, 80ti, 90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래쪽에 위치한 4가지인데 그렇다고 허접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가 전세대 하이엔드인 2080ti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얘도 2080 슈퍼보다 좋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세대랑 비교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글카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 4가지 그래픽 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제 구입하기에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2월달에 올린 영상에서 60ti가 100만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70까지도 100만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앞으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앞전과 마찬가지로 가격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주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알죠. 언젠가는 똥값이 될 거예요. 2028년에는 10만원도 안 할걸? 얘네들은 둘 다 안LHR이고 지금은 안 팔아요. 신품으로는 못 구합니다. 이게 빌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에 제품이 없어졌네요. 오랫동안 빌린 건 그렇다 치고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레동 쪽으로 큰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둘 다 안LHR인데 그동안 얘네들을 가지고 채굴을 열심히 했으면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정도, 그 집 옆에 서 있는 전동 킥보드 정도는 살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테스트할 때 빼놓고는 팽팽 놀고 있었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얘도 빌린 지가 한 2주는 됐어요. 드디어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에 이 대표 이름이 딱 뜨길래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형님 다 쓰셨어요? 형님 다 쓰셨... 7글자죠. 이 7글자가 저한테는 빨리 갖고 와 씨, 이렇게 7글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갖다 줘야 돼. 근데 이렇게 갖다 주고 나면 꼭 빼먹고 안 찍은 게 생겨요. 희한해. 그럼 또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이런 거 꺼내놓고 찍는 거죠. 이번에도 앞전처럼 구분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엔 이거죠. 얘는 이제 한 이쯤 될 거고, 60ti는 거대 원숭이. 그래서 원래는 또 이런 걸 꺼내든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엔 얘네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얘를 반납했다 치고 얘를 꺼내놓고 3050이라고 우기면 여러분들이 알아? 모르지. 그런 편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저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그나마 미세하게 다릅니다. 스펙상으로도 1~2mm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두께도 얘가 2mm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모르겠네. 얘는 8핀 하나고 얘는 8+6핀이에요. 근데 얘네 둘은 진짜 똑같아. 스펙상으로도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이 전면이나 옆면을 보고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만 보고 구분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이거 둘 다 진짜 있을지도 몰라. 이걸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어디 뭐 크게 써있지도 않고요. 뒷면에 요만하게 써있긴 해요. 이게 보이냐고, 이게 이 조그만 글씨가. 이렇게 까만 바탕에 흰 글씨는 진짜 안 보여요. 매번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귀찮겠죠. 그래서 제가 이 뒷면을 가지고 틀린 그림 찾기를 했습니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얘는 이게 3개입니다. 70은 4개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새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 누가 테스트를 했든가 영상을 찍든가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봉인실이 없어요. 이걸 뜯어봤다는 얘기겠죠. 재밌는 게 얘네들은 스펙상 무게가 얘가 더 무거워요. 반대일 것 같은데 희한하죠. 심지어 이것도 한 개가 더 적은데, 이게 더 가볍네. 이거 앞에 분해하신 분이 혹시 써멀 패드를 하나 빼먹은... 농담이에요. 앞에 쓰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써멀을 좀 덜 발랐나? 레퍼런스 스펙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이 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3070ti는 아니고 오늘 소개드리는 글카는 이렇게 4가지예요. 레퍼런스 모델하고 나머지 스펙들은 같고요. 부스트 클럭하고 MSRP만 다릅니다. 검은 글씨가 레퍼 스펙이고 빨간 글씨가 게이밍 XA 클럭이에요. 이 제품들의 주요 스펙입니다. 파워는 3070 기준으로도 650W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이 소모 전력들은 스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 쑥쑥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070이 100만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3일 가격이에요.
이날부터 4일 뒤인 27일자 가격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더 이상 게이밍 X 트리오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그 유사 모델이 60ti는 게이밍 X고요. 3070은 게이밍 Z 트리오입니다. 얘네들의 23일자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유사 모델인 게이밍 X는 1770이고요. 게이밍 Z 트리오는 1845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얘네들의 정상적인 가격은 얼마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적정가라고 해놓고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가격은 래퍼 또는 파운더스의 가격입니다. 얘네들의 MSRP가 아니에요. 얘네들의 권장 가격은 얼마냐? 70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가격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정상이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정상 가격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70이나 80 때까지는 가격이 정상이었으니까 그때의 게이밍 S 트리오 가격을 생각해보면 래퍼보다 10% 정도 더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1을 한 거예요. 거기에 환율을 적용하고 부가세 10%로 곱한 겁니다. 그게 이 가격들이에요. 뭐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 대략적으로 정상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글카 대란이 없었다면 이거랑 비슷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놈의 환율도 저 푸형 때문에 지금 장난이 아니죠. 정상적인 환율을 생각하면 이 금액에서 또 10%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로는 이 정도 금액이에요. 이 밑에 써있는 퍼센트는 뭐냐면 이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최저가가 132라는 겁니다. 얘는 현재 최저가가 정상 가격에 비해서 158%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져서 이 수치가 100에 가까워진다면 정상가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3일자 가격이에요. 며칠 사이에 이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7일 가격을 보면 이래요. 빨간색이 27일자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지금 비율입니다. 3070은 정상가에 많이 근접했죠. 의외로 3050은 잘 안 떨어지네요.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50을 사면 안 돼요. 한 6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얘를 사는 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 50원 산다면 검은소가 되는 거죠. 얘는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현금하고 카드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현금가로 적었습니다. 몇천원 차이 나는 건 그냥 카드 가격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테스트 환경입니다. 12900K의 ITX 유니파이, 램은 흑금치, 쿨러는 모라를 썼어요. 얘네들 테스트를 하루에 다 한 게 아니에요. 일로 갈수록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꽃도 다 폈네요. 이 꽃이 피면 오버클럭은 난생 거라고 말씀드렸죠. 냄새는 좋은데. 오버클럭은 CPU는 터보 레이시오로 했고요.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램오버는 램비어 첨가해서 클럭만 6800을 줬습니다.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두고 램 클럭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램비어 첨가는 램 전압 말고 다른 전압은 안 만지는데 클럭 올릴 때 얘네들도 같이 바꿔줬습니다. 수율이 그나마 나은 애들을 끼우면 오토로도 통과를 하는데 좀 그지 같은 조합을 하면 이렇게 바꿔줘야 통과를 합니다. 3D막 그래픽 점수입니다. 이 빨간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3050 점수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 글카들의 점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3050하고 3070은 3D막 점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60ti가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OCCT 30분 돌렸을 때 온도하고 소모 전력이에요. 온도는 각각 이렇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실내 온도입니다. 최대 소모 전력은 이 정도입니다. 전력 소모는 스펙하고 거의 똑같아요. 60ti만 스펙보다 좀 덜 먹고 나머지 애들은 1W 차이도 안 납니다. 30분 동안의 최대 팬속은 각각 이래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속도로 돌았다는 거죠. 온도는 3060이 제일 낮고 팬은 60ti가 제일 천천히 돌았네요. 게임 프레임 비교입니다. 한 가지 항목도 예외 없이 이쪽으로 갈수록 잘 나옵니다. 이 빨간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이 게임들의 평균 프레임의 평균이에요. 50을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의 비율입니다. 대충 30%, 70%, 90%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게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쾌적하게 돌아가는 게 60ti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FHD라 하더라도 울트라 옵션이기 때문에 3050으로는 좀 버거워 보이네요. 고사양 게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3050한테는 기준이 너무 빡세요. 게임에 따라서 옵션 타협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 해보지는 않았고 배가 한 가지만 옵션을 조절해봤습니다. 이 갈색 글씨가 국민 옵션으로 돌린 거예요. 검은 글씨가 아까 보여드린 울트라로 돌린 거고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렇게 돌리면 많이 할만하죠. 사실 근데 저는 막눈이라서 이 정도만 돼도 구분을 못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3050은 국민 옵션으로 돌려도 최소 프레임이 144까지는 안 나옵니다. 물론 몇 게임마다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제가 돌린 리플레이로는 144는 못 넘어요.
60부터는 최소 프레임 레이트든 하위 1%든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44 방어를 따진다면 국민 옵션에서 60부터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당연히 되고요. 근데 최소 프레임은 60부터는 비슷비슷해요. 3080ti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국민 옵션으로는 3050도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 다른 게임도 옵션 타협을 하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60부터는 144 방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 테스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방어 돼요? 예, 됩니다. 네, 방어 된대요. 우리 동네 도남시장에 계신 방어 전문가 형님이에요. 방어 그러면 또 이 형님이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인터뷰를 따봐야 되겠어요. 방어에 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4000번대가 나올 때도 가까워졌는데 어쨌든 3000번대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라인업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나온다는 90ti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애들은 다 자기 밥값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다 한 군데서 만든 거니까 고르기가 부담이 없네요. 일단 가격을 한번 보죠. 지금 현재 가격이 이 정도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저는 60ti입니다. 근데 이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얘기고 딱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0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얘도 물론 더 떨어져야 됩니다. 50만원보다 아래로 내려와야죠. 근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성능도 충분하고요. 얘부터는 방어가 된다니까. 방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방어 돼요? 예, 됩니다. 네, 방어 되죠. 대방어가 제철이긴 한데 이건 그냥 방어예요. 맛은 있는데 대방어는 너무 비싸. 역시 방어는 추울 때 먹어야 돼. 이 계절에는 지방이 많아서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또 진짜 맛있는 놈이 걸린 것 같아요. 아 진짜 혼자 먹기 아깝네. 육질이 단단해서 씹는 맛이 예술이에요. 말랑말랑한 것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찰진 게 더 좋더라고요. 식감이 정말 좋아요. 비린내도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맛있다. 이게 유난히 더 맛있는 이유가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까지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숙성이 된 거지. 살이 정말 쫀득쫀득해요. 야, 오늘로서 최애 해가 바뀝니다. 막잔이에요. 아무튼 구입하실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좋은 조건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어딘데 좋은 조건에 사셔야죠. 몬스터 헌터 라이즈 게임 코드입니다. 유니보드 사가지고 등록하고 받은 거예요. 최소 사양이 이렇답니다. 야 1030으로 돌아가? 그렇게 허접해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1030도 되면 내장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암고는 모넌라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모넌라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게 1030도 된다고? 이게 에즈라 콤피에서 우연히 발견한 내용입니다. 제가 느꼈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DDR4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었나 했더니 DDR5의 고유한 전기 아키텍처 때문이랍니다. 제거 또는 설치 중에 AC 전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메모리 모듈이 손상될 위험이 높다는 거죠. 딱 제가 느꼈던 게 이겁니다. 파워 스위치를 끄고 제거 또는 설치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에즈락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DDR5 마더보드에 보호 회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칭찬해 줄만 합니다. 제가 큐버 시스템에다가 내가 일바 아니냐 하고 물어봤어요.
예, 아니랍니다. 이미 이런 이유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보호회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해법이 나올 겁니다. 이런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총인지 몰라도 뭔 저격총 같아.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총이 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막까지 달았었죠. 그래서 결국 이 총의 이름을 계속 모르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큐버 시스템에 갔더니 이 총이 딱 있더라고요. 스팸도 있고. 우리 이 대표가 덕후 기질이 좀 있어요. 이 총을 또 샀어. 그래서 이 총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이게 애답이란 말이지. 보니까 볼트 액션 방식이에요. 이런 볼트 액션 방식의 저격총이 왠지 또 남자의 로망을 자극한단 말이죠. 제가 배만 안 나왔으면 스나이퍼가 되는 거였는데 배가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가만히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건 잘할 자신이 있는데 배가 나와서 스나이퍼를 또 못 해봅니다. 아, 길리 슈트도 맞는 게 없을 것 같아. 이래저래 스나이퍼에게는 자질이 모자르네요.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 보면 우리 편 저격수가 왼손잡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왼손으로 총을 쏘고 당연히 오른손으로 얘를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 이 사람이 왼손으로 쏘고 왼손으로 당깁니다. 개멋있어. 또 그 사람은 총도 잘 쏴요. 원샷 원킬이야. 이렇게 하고 딱 이런단 말이지. 개멋있어.